여러분, 수출 진짜 우리 경제의 지금은 희망입니다. 9월에 무역수지가 적자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수출이 꼬꾸라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 나온 거예요.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9월 수출은요, 역대급 수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558억 3천만 불이요. 작년에 대비해서 16.7%나 증가했습니다. 작년에는 478.2억 불이었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거 맞죠? 반면에 수입도 많이 늘어나요. 2배 가까이 더 늘어났습니다. 수입은 2020년에 394억 달러였는데 2021년에는 516억 2천만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진짜 엄청 늘어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출도 많이 늘어났지만 수입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무역수지는요, 반토막이 났어요. 작년 대비해보면 작년 9월에는요, 거의 84억 달러가 훨씬 넘어섰는데 올해는 42억 달러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9월이 적자가 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전문가들이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것은 어쩌면 우리 민족의 홍복이다. 또 기업인들이 진짜 열심히 뛴 결과다. 이렇게까지 평가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사실 문재인 정부는요, 기업을 적폐 세력 삼아서 기업에 망치로 때리기만 했어요. 기업을 위해서 도와준 거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도와줬습니까? 주 52시간제가 도와줬습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게 도와줬습니까? 게다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해서 사망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1년 이상 감옥살이를 시키는 그런 상황까지도 연출되고 있죠. 여기다가 탄소 제로 정책은 또 어떻습니까? 당장 말입니다. 기업에게는 사활이 걸린 사안이 돼버렸어요. 여기다가 일감 규제 항목도 굉장히 많아지고 범위도 넓어져서 이제는 보안을 요하는 상황이나 혹은 굉장히 정밀한 산업 기밀이 요하는 산업도 자칫 잘못하면 일자리 규제에 포함이 돼서 기업이 곤욕을 치를 판이에요. 반면에 노동 쪽은 또 어떻습니까? 진짜 잘 풀어줬죠. 노사관계법을 보면요, 사업장을 점거해서 파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사업장, 그 회사에서 잘린 사람도 노조에 가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면 노조에 가입하고 나면 그 회사에 다시 들어가서 돌아다닐 수도 있을 정도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노조와 관계된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도 미끄럼틀 정도 된다. 아니 거의 직선 정도 된다. 오로지 노조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거든요. 이런 와중에 수출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것은 진짜 우리는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 관련해서 자랑을 못해. 일반적으로는요, 여러분 조금만 좋은 지표 나오면 자랑질 엄청 하잖아요. 자화자찬 엄청 하고. 근데 수출이 이렇게 좋아져도 큰 자랑을 못해요. 자랑을 해봤자 누워서 침 뱉기니까. 참 답답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기업인들은 진짜 풀잎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밟아도
뿌리만 튼튼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라나는 풀처럼 말입니다. 절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움직이는 모습, 저는 그 모든 모습들이 결국 우리 기업들을 살려냈고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유일한 희망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기업인들의 어떤 노고 진짜 엄청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수출이 이만큼 됐겠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기업인들의 노력이 우리 경제를 다시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기업가 정신이 한참을 더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조금 위험한 것은요. 수출 증감률이 점점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수출 증감률이. 8월 달에 34.9%까지 늘어났던 수출 증감률이 9월 달에는 16.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10월에도 더 떨어지고 11월엔 더 떨어지고 12월엔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이 반도체에 너무 많이 기대져 있어요. 지금 9월 달에 반도체 수출액이 121억 8,100만 달러입니다. 월 기준으로는 역대 두 번째고요.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1.8%나 돼요. 21.8%. 너무 편중돼 있죠. 이게 좀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석유화학이나 석유제품, 철강 수출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석유화학만 하더라도 51.9%가 늘어났고요. 석유제품은 78.7%예요. 철강은 41.8%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여러분, 탄소 제로 기본법에 보면요. 석유화학이나 석유제품이나 철강은요. 탄소 제로를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산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많이 벌어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중국에 대한 수출이 또 늘었다는 사실이 중국에 대한 수출이 17.3%나 늘어났습니다. 아직까지 전력난에 대한 어떤 그런 충격은 없지만 지역적으로 중국에 너무 많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의 어떤 또 사드 보복 같은 보복이 올라치면 그만큼 우리에게는 충격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잘 돼야 되겠지만 당연히 잘 돼야죠. 그렇지만 이런 반도체의 쏠림이라든가 탄소 제로 기본법에 대한 어떤 피해라든가 중국의 어떤 쏠림이 우리 경제에는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우리 기업인들은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가 더 힘을 낼 거예요. 기업인들이 우리나라에는 보배잖아요. 기업인들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그들이 있어서 그나마 우리 경제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 아니냐. 좋아지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내수는 진짜 어렵거든요. 투자도 어려워지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수출이 그나마 효자 노릇을 해준다는 것 어쩌면 우리는 기업인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실제로 기업인들 보면요. 감사하는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